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식사는 다 잘 했습니까? 예, 맛있는 디저트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연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육해공군 대령연합회 이치훈 회장님을 모셔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식사 끝나고 하니까 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앞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왜 집회를 하고 싸워야 되는지, 지금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왜 자유마을이라는 것이 정부에서도 안 하는 자유마을을 이렇게 기독교 교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비춰주세요. 여기 특히 오늘 주 메인 게스트가 이제 장로님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기독장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예수님은 자유 우파입니까? 공산 좌파입니까?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각인의 자유와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만인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만 간주를 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과 사랑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독재는 무신론, 유물사관, 계급투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공산혁명의 최대 장애물로 간주를 하고 있고 말살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라고 그랬고, 레닌은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대층, 즉 프롤레타리아의 원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소련 공산당 혁명할 때 기독교인 2,7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그 50%가 지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지금 기독교가 많이 쇠락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KGB, 소련의 KGB가 전 세계를 공산화하는데 4단계 전략이 있는데 그 첫 단계가 사회를 비도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나 복음을 조롱하고 파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와 그 신앙심,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이렇게 교란 작전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불법 동성연애자라든지 불법 체류자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성차별 성소수자 보호법, 이게 다 공산화 전략의 첫 단계의 사회를 비도덕하게 간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결사항전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이것을 거의 수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여기에서 식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워야 이기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체제 전복 세력입니다. 거기에 카르텔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의 직파 간첩과 포섭된 간첩단,
이게 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남한에. 그 다음에 종북 주사파 세력과 친종북 단체, 이것도 수백만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 세력을 통일전선 세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종북 체제 전복 세력에 3대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항상 두시고서 싸워야 됩니다. 걔들의 3대 무기는 첫째, 거짓말, 조작, 선전, 선동입니다. 걔들은 이것 빼놓으면 십체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도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에는 지금 우파와 좌파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기준한다면 거의 47대 46, 막상막하 이런 수준까지 지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파 국민이어야 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느냐? 우파는 이승만의 건국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좌파는 주체 유일 사상을 숭배하는 세력입니다. 우파는 홍익인간의 대명사라면 좌파는 투쟁과 파괴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파는 후원과 모의를 한다면 좌파들은 약탈과 빨대 꽂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파는 법치와 법령에 위임을 하지만은 이 좌파들은 목적 달성을 위한 불법, 탈법, 초법을 정당화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파는 우익균의 역할을 하지만은 좌파는 곰팡이, 암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왜 우리는 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공영의 길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공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 복음 통일의 길이고 공산주의는 북한은 1인 1당 독재 적화 통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종교를 말살하고 있고 공산주의는 오직 주체 유일 사상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와 인권, 사유권이 보장되는 사회지만은 북한이야말로 당과 수령의 노예 인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일포괄적 동맹관계를 통해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 공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종북, 친중, 전체주의 체제의 종속화가 되면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빈곤의 평등, 노예의 평화, 그리고 동토의 철의 장막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종북주사파 정권은 안 되는가? 이것은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의 그 행태를 요약한 겁니다. 문재인 또 이재명 이런 류의 종북주사파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적화 통일 세력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3대 무기는 거짓말, 조작, 선전, 선동.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좌파들은 반자유민주, 반동맹, 그리고 반대기업, 그래서 3반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소불위의 삼무 정권입니다.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독재, 독주, 독선하는 3독 정권입니다. 그리고 불법, 불통, 불량 정권입니다. 3불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등, 공정, 정의, 민주, 평화를 내세우지만 이거는 다 기만 전술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이가 취임식 때 31가지 대국민 약속을 한 거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좌파 정권은 6대 파괴 정권입니다. 지난 5년간 국가 경제, 안보, 외교, 그리고 법치, 국민 주권, 민생이 파괴되고 유린당하고 후퇴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19년부터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체제 전쟁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는 대선과 지방선거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정권을 탈환을 했습니다. 유린당에서 빼앗겼던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망국적인 연방제 적화 통일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 한미동맹 자유통일의 길로 이 대한민국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것이 광화문 집회의 의미였고 큰 결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애국 세력의 위국 헌신이야말로 위대한 십자군 의병이었고 호국 구국의 중심 세력이었으며 이들은 유공자로서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광훈이라고 하는 걸출한 종교 지도자, 애국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습니다. 이거를 절대 간과해서 또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금년부터도 이 체제 전쟁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의 모든 이런 정치, 사회 모든 현상은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에는 반드시 북한의 김정은 일당이 거기서 쥐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윤석열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7단계 지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따라서 이 종북 주사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민노총을 전위대로 해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지난 대선 이후에 그 행각을 벌여왔던 내용들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얘들의 첫 1, 2단계는 여론과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대통령과 정권의 지지율을 추락시키는 겁니다. 물론 다 조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흠집을 최대한 내가지고 여론전을 전개하는 겁니다. 왜?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3, 4단계는 민노총을 앞장세워가지고 종북단체와 함께 촛불 집회와 연대 파업을 일으켜서 전국의 불안, 민생 경제난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아울러 대형 사고, 지난번 이태원 사고, 지난번에 세월호 사고, 이런 대형 사고를 유발해가지고 언론을 총동원해서 흑색 선전을 통해서 대통령과 정권을 계속 흔드는 겁니다. 이게 3, 4단계입니다. 5, 6단계는 이런 것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대규모 촛불 광풍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사태를 비롯한 최순실이 거짓 선전선동, 이렇게 해서 촛불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민심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전술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조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지난번까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3, 4단계에서 거기까지는 했어요. 이태원 사고까지는. 근데 워낙 지금은 이제 SNS다 우리가 많이 각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들은 봄이 되면 또 이것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서 광화문 집회도 하고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가 적화혁명 세력에게 지령한 10대 과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세력 그리고 기독교 세력을 무력화하고 해체시켜라. 이게 김정은이의 지령입니다. 우리 자체 뭐 반대파들의 이재명이나 이런 그들의 자발적인 게 아니고 이게 북한의 지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을 사수해야 되고 정광훈 목사를 우리가 옹호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규탄하는 주적으로 지목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자유민주 인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들의 흑색 선전선동에 놀아나가지고 장로건 뭐 목사건 일반 시민이건 예비역 장군이건 뭐고 이런 흑색 선전에 부안해동해가지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욕이 나옵니다. 그러나 표시는 않지만은 그건 무식의 소치고 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주민자치 조직을 강화하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김정은의 지령 10대 과업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것도 자유마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했고 앞서서도 이 자유마을의 필요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what to do, how to do를 계속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왜? 적화 통일로 가기 위한 장애물 제거고 기반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서 싸우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 싸우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광화문 집회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고 자유마을도 우리가 저희들이 자유마을을 주민자치회를 강화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평시에는 모든 선거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영구 집권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적화 통일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전시가 됐을 때는 6.25 때처럼 그 좌파들이 이 우파들을 전부 마을에서부터 제거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벌써 시작해가지고 1200여 마을을 지금 구축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내용은 뭐 하려면 한없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반드시 지피지기 적과 나를 알고 싸워야 위태롭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참